예, 안녕하십니까. 네. 2024년 경기고 1학년 여름방학 설명에 맡게 된 강원서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동안 경기고 학생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2학기에 수학을 잘 보려면 넘어야 할 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교과 외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네, 교과적 측면에서는 내신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거 당연히 이게 넘어야 할 벽이 되고, 교과 외적인 측면에서는 실수하고 시간을 좀 관리하는 약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각각 살펴보면은 일단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경기고 수학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학력평가,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 반영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서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되는데, 그 학교 프린트 문제들이 대부분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경기고 수학 내신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학력평가 문제들은 그러면은 원본이 무엇이냐? 이제 모의고사 원래 있는 위치로 치면은 19번, 20번, 뭐 27, 28, 29번. 물론 21번하고 30번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이제 소위 준킬러 문제들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어삼시사,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라 부르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12번 정도, 이제 이번에는 22번까지 나왔죠. 그래서 12번 정도부터 이제 그런 문제들을 도배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22번까지 계속 그런 느낌이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절반 정도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또 근데 수능이랑 다른 게 뭡니까? 수능이랑 모의고사랑 다른 게 이제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랑 다르게 50분 동안 22문제라는 생각보다 많은 그런 문제들을 풀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랑 비교를 해도 문제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서 문제를 풀 약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해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는 학력평가,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를 잘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대답을 합니다. 너 프린트 봤니? 이러면은 네 봤어요 이러는데, 네 진짜 그거를 어떻게 봤나라고 내가 좀 살펴보면은 진짜로 그냥 프린트를 보기만 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린트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제 학교 프린트를 이렇게 펼쳐서 대부분 어려운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좀 이렇게 10분, 20분 이렇게 고민하면서 좀 풀어보고, 만약에 풀어서 맞았어 그러면은 나 이 문제 봤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나 부교재 물론 중요하고, 이제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학교 문제들을 굉장히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문제를 단순히 풀어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빨리 풀고 계산을 좀 덜 하면서 풀고 효율적으로 풀고 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기준은 항상 이건데, 이제 어려운 3점, 쉬운 4점, 어삼시사 문제들을 보면은 이 문제들을 암기하는 거, 암기했다의 기준은 10초 안에 기억을 하고 2분 안에는 풀이를 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잘 푼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50분 동안 22문제라는 많은 양의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기고 수학 내신 시험은 수능, 모의고사 이런 거 하듯이 고민을 하고 탐구하는 사람을 절대로 기다려주지가 않습니다. 수능, 모의고사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30문제 100분이니까 한 문제 풀 때 3.3분 정도, 앞에는 쉬운 문제 있으니까 사실 시간이 더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뭐 이거 넣었다가 틀리면 다른 방법으로도 해보고 이러는데, 근데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지 효율적인 phương법을 봐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넘어야 할 벽은 어려운 내신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부교재 문제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 문제를 단순히 보고 풀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기억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넘어야 할 교과 외적인 부분은 학생이 스스로 실수를 케어를 하고
또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도 남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분명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인데, 점수가 불안정하게 나오고, 그런데 내신이랑 비교하면은 또 모의고사는 곧잘 봅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집에 와서 아니면 학원에서 느긋하게 풀면은 그 문제를 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이제 저도 많이 물어보는데, 야, 그러면은 너 수학 잘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예, 뭐 실수해서 틀렸어요. 아니면은 이번에 문제 푸는데 뭐 한 문제에서 말려가지고 시간이 부족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고 내신 시험은 학력평가, 교육청 모의고사 위주의 어려운 문제들이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죠. 그래서 한 번 실수하면 그 실수를 만회할 시간도 없고 다시 한 번 얘기하면은 한 번 실수하면 이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실수라는 게 우리들은 아니면 학생들은 그냥 실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실수도 사실 잘 살펴보면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실수가 있고 그 실수마다 각자의 원인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제 나중에 자기 시험지 살펴보면은 실수는 늘 하던 실수만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런 종류의 실수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미리 정신을 차려서 이제 실수를 안 하게끔 약간 그렇게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은 학생들이 너 왜 틀렸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실수했어요 이러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좀 살펴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종류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계산을 틀리는 경우가 있고 마킹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문제 써있는 숫자를 잘못 읽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기본적인 개념을 착각하는 거, 뭐 공식을 헷갈린다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미숙해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이런 거 틀린다든가 아니면 문제에 써있는 조건을 깜빡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남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빨리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약간 그런 종류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이제 2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틀리는 게 2하고 마이너스 2 적어서 틀렸는데 너 왜 틀렸는지 너가 푼 문제집 보고 한 3초만 생각해 볼래? 이러면은 문제를 찬찬히 읽어보다가 그제서야 발견합니다. 뭘 발견하냐면 문제는 끝에 단 x는 양수이다. 뭐 0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한 줄 안 읽어서 문제를 틀린 건데 사실은 끝까지 문제를 풀어서 풀이는 완벽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실수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단순히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풀자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좀 그 실수들을 유형화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유형화된 그 실수의 종류들을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볼 때 그런 실수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런 것들에 이제 미리 대비를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넘어야 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그 두 가지의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넘어야 될 벽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교육청 모의고사 위주의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과적으로 내신 시험이 난이도가 어렵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교과 외적으로 학생들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수를 관리하지 않고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1등급에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각각의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교육청 기출문제들을 열심히 잘 보고 그 풀이를 잘 기억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거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학생들 자신이 하는 실수들을 잘 유형화를 해서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대비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 둘 다 이제 학생이 혼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작업들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여름방학 동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교육청 문제들을 먼저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개개인에게는 개인별로 실수 케어를 좀 해볼
실수 케어를 좀 해보는 약간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 오답 노트 약간 이런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또 그리고 이제 재수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약간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인데, 일단 이런 여름방학에서는 우리 목표는 그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교육청 문제들을 모두 마스터하고 들어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일단 학기 프린트는 이제 프린트가 나와야지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학기 프린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 또는 학기 프린트와 연계되지 않는 앞부분의 쉬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다 교육청 문제들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먼저 보고, 그러면은 아까 문제를 그냥 풀어보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풀이 방법 또는 좀 더 계산을 덜 할 수 있는 아니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고 겹치면은 자동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풀이가 튀어나오게 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완성하는 게 이제 이번 여름방학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로는 내신기출사라는 교재를 활용하는데, 이제 이 교재에는 강남 3구 아니면 목동이라든지 이런 학군지들의 내신기출 문제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사실 다 어디서 나오느냐? 대부분 이제 교육청 아니면은 뭐 좀 더 나아가도 경찰대 이런 문제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먼저 살펴보고 이 문제들의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지 빨리 풀고 효율적으로 풀고 계산을 덜하면서 풀고, 계산을 덜하면서 풀면 실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 수 있는 약간 그런 방법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문제를 보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수업에 약간 좀 강조할 만한 부분은 이제 테스트하고 클리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테스트는 학교 시간과 마찬가지로 50분 동안 타임어택, 시간 싸움으로 일일 테스트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스트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이전 수업 내용이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복습을 잘 해오면은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우리가 미리 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약간 그런 종류의 문제들로 구성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풀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가에 따라서 그 채점의 결과도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시험지는 시험이 끝나면은 다 수거를 해갈 예정이고, 단순히 이제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 그래서 최종적인 점수가 몇 점이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를 직접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정말로 잘 풀었는지, 잘 풀었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산 실수 안 하고 빨리 풀고 효율적으로 풀고 개념에 맞게 풀고 이렇게 풀었는지를 약간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제 학원에서도 사실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이제 찍어 맞추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계산을 실수를 했는데,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문제를 좀 푸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한 번 실수를 하고 거기서 또 실수를 해서 약간 정답을 맞추는 약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지를 수거한 다음에 학생의 풀이를 하나하나 다 살펴봐서 그 문제를 정말로 제대로 풀었는지 검사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길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이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고 해도 그 풀이에 따라서 푸는 시간이 따르고 또 이제 그 풀이를 얼마나 안전하게 풀었는가에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문제 제대로 풀었는가만 보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두 가지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이제 학교에 그 어려운 내신기출 문제들에 대비를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실수에 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지를 수거해서 그 풀이를 제대로 풀었는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 왜 틀렸는지, 만약에 실수로 틀렸으면은 어떤 실수를 해서 틀렸는지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점을 하면서 학생이 실수로 틀린 문제는 무엇인지 아니면 진짜로 몰라서 틀린 문제는 무엇인지 좀 구별을 할 예정이고, 만약에 실수로 틀린 문제가 이러면 어떤 유형의 실수를 했는지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한 실수들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마다 실수 오답노트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실수 오답노트라는 건 뭐냐?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활용했던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답노트가 있으면 맨 위에 이제 틀린 문제를 붙이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풀이를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오답노트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어떤 개념을 몰랐다 또는 뭐 어떤 문제를 좀 더 봤어야 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거는 학원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학생이 그 문제를 잘 몰라서 틀렸다 아니면 개념이 부족해서 틀렸다 이러면 학원에서 그냥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제공을 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보충을 진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 스스로 자기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스스로 잘 파악을 하고 그거를 자기가 기억을 해야지 실수를 하는 약간 그런 가능성이 높은 순간에 스스로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를 보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 활동이 다릅니다. 실수로 틀린 문제만 모아서 우리가 오답노트 활동을 진행을 할 건데, 그러면은 자기 풀이를 보고 실수한 데를 찾고 그리고 이제 그 실수가 어떤 종류의 실수인지 스스로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 종류는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계산을 실수하거나 마킹을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문제를 잘못 읽거나 뭐 빼먹고 읽거나 기본적인 개념 부족해서 공식을 헷갈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 스스로 정말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실수들을 보고 그 원인까지도 약간 파악해보는 그런 활동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 실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암산을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경기고 시험 같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가 이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좀 많이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곱셈 아니면은 뭐 더해서 세개 더해서 평균 내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실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암산은 기본적으로 좀 금지를 시키는 약간 그런 부분이고, 아니면은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글씨가 안 예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글씨가 이제 우리가 보면 알듯이 글씨가 생각보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글씨를 바꿨는데 이제 이게 왜 바꿨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숫자를 쓰다 보면은 비슷한 것들끼리 헷갈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2를 적었는데 뭐 Z랑 헷갈린다거나 뭐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해서 쓸 건가 이런 것도 사실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단순히 이제 문제를 풀고 이 문제는 틀렸네 이 문제는 맞췄네 이러면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해결 전략까지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해주고 또는 학생이 생각하고 약간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이 많이 틀리는 학생은 암산을 안 하려고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이상하게 평균 낼 때만 틀리는 학생들이 있고, 뭐 이상하게 이제 원을 그릴 때만 틀리는 학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 조심하도록 이제 스스로 약간 조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들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있고, 글씨 공들이고 뭐 기본적인 개념 복습하고 아니면 이제 마킹을 약간 좀 전략적으로 하고 약간 이런 것까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학생이 이거 100%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채점을 하면서 유형과 원인과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긴 할 건데, 근데 학생이 스스로 이거를 좀 찾고 이제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 실수라는 것을 이제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도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실수를 안 하고 미리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는 약간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이제 수업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수업이 시작하면은 1일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저번 수업 기준으로 약간 배웠던 내용들을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테스트 해설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고 시험에 약간 출제될 빈도가 높은 여러 곳에 있는 내신 기출 문제들, 대부분 이제 교육청 학력평가 문제들을 베이스로 한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 강의 자체는 뭐 그러면은 이제 내신 기출 문제 보고 이러는 거니까 뭐 물론 이제 저는 내신 기출 문제 보고 그 테스트에서 점검하고 이러면은 내용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면은 클리닉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클리닉은 그냥 오답하고 과제합니다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고 좀 개인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점하면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실수를 좀 점검할 수 있도록 오답노트 활동을 시킬 예정이고, 만약에 실수 안 한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문제 정말로 잘 풀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미리 좀 보고 싶다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충 문제 또는 심화 문제를 제공해서
이제 클리닉 시간에 그걸 다 풀고 가는 걸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생 집 가기 전에 학생이 이제 어떤 실수를 했는지 테스트 결과 좀 보고 아니면은 학생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이 있었는지 약간 그런 거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략을 얘기하는 약간 그런 상담 시간을 거친 후에 이제 학생을 귀가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사용 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7월 16일 화요일부터 8월 15일 목요일까지 총 10차시가 진행이 되고요. 6시부터 10시까지 일단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후에 클리닉 활동 진행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닉 뭐 열심히 하면 좋을수록 이제 열심히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클리닉 활동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약간 그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만족할 때까지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클리닉 활동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끝날 때까지는 제가 이제 끝까지 잡아두고 잔소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1학기에서 배우는 고등수학 상에서 이제 경기고가 끝까지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 부분을 일단 먼저 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에 볼 고등수학 하 여기 있는 이제 모든 범위의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조했던 테스트는 일단은 학교와 똑같이 22문제 50분 동안 시간 싸움으로 진행을 하고 결과는 이제 당연히 문자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학생들의 풀이를 하나하나 이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발송이 조금 늦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과제장이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수업에서 모든 문제를 다 보긴 하지만 사실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교육청 문제들은 좀 유명한 문제들이다 보니까 어디서 한 번씩 풀어봤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문제를 좀 외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봤던 그런 문제들 중에서 좀 중요한 문제들 또는 풀이가 효율적이지 않으면 풀기 힘든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고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심화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약간 고난도 문제들까지 해서 22개 더하기 30개 약 50문제 정도의 문제를 선별해서 이제 이걸 과제장 숙제로 낼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클리닉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이제 학생의 약간 성향에 따라서 실수 오답 활동을 하거나 또는 좀 더 심화적인 문제를 푸는 약간 그런 것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오답 활동, 과제 활동은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만약에 귀가를 하게 되면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당연히 이제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라이브 진행 또는 이제 동영상 녹화본 시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녹화를 항상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미리 얘기해 주시면은 시청 가능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링크로 대부분 발송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도 계획은 이렇게 되는데 도형의 이동이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시간에는 도형의 이동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학 하에 있는 약간 그런 내용들을 단원별로 하나씩 볼 예정인데 네, 그래서 집합 보고 명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 목차에는 없는데 명제단원의 절대부등식이라는 내용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따로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회차, 8회차에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걸 좀 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회차에는 순열과 조합 내용을 약간 볼 예정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 뒤에가 생각보다 이제 좀 쉬운 내용이라고 하는데 왜 2회차에 투자를 해서 내용을 보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남학생들의 성향을 좀 고려를 한 건데 이제 남자애들 중에 확률과 통계의 내용이 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고쳐야 될 개념도 많고 자세히 보면 좋은 내용도 많아서 일단은 이 두 줄을 투자해서 약간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진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의 목적은 이겁니다. 1등급에 안착하는 거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안정화를 시켜서 실수 안 하고 효율적으로 문제 풀고 시간 관리 잘하고 그런 학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유지를 시키는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그 풀이는 제대로 맞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채점을 해보면은 답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고 사실 저도 좀 겪어봤던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보면은 내 풀이가 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답이 틀렸어. 그래서 등급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진짜 좀 많이 슬픕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슬프고 남자애들도 표현을 안 하는데 이게 마음속에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힘든 티도 못 내고 이러니까 이제 실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약간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우리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 스스로 그걸 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끝까지 학생들에 달라붙어서 계속 잔소리하고 계속 관리하고 계속 풀이 꼼꼼히 보면은 충분히 이제 안정적으로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끝까지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고 1학년 여름방학 강의 설명회 진행한 바운서 이재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